전 세계 리더들의 경영진들의 그 고민들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이렇게 지난해에 나왔었던 건데 조사했을 때 중요해까지는 다 공감. 근데 잘은 모르겠어. 이게 이제 글로벌하게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도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어디서 자꾸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고 뭘 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비즈니스까지 고민해 준대라고 하면 박수는 치는데 근데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 뽑아야 돼? 하면 일단 무조건 기자부터 시키고 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프로덕트 매니저의 역할까지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 기자들도 프로덕트 매니저가 어떤 롤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뚜렷한 상을 좀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직군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들. 뭐 이분 이제 그 마샬 프로젝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지금은 개발자고 그 전에는 그래픽 에디터였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파이썬을 하면서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하거나 D3JS를 하면서 시각화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그 뒤로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돼야 이 시각화가 되니까 이 둘을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예를 들면 알고리즘 정도까지 짜는 것 뭐 사실 어렵지 않아 하면 사실 디벨로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국에서는 그냥 뉴스룸에 있으면 그냥 디자이너 내가 그냥 뭐 던져주면 시각화나 해주는 뭐 그냥 보조 인력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연봉이 보통 한 2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연봉이 한 2억도 됐죠. 보통 이 사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채용 나오면 다 이런 사람들은 다 2억 넘어가더라고요. 네. 20만 달러, 뭐 기본,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보조 인력으로 보는 게 당연히 에디터의 롤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도 만드는 에디터들도 사실은 여러 역량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훨씬 더 높은 연봉들을 좀 주면서 모셔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뉴스룸에 함께 모였을 때 정말 좋은 디지털의 어떤 결과물들을 좀 낼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도 확실히 수요는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이 앞에 프로덕트 매니저도 그렇고 이쪽도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는 다 위에서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연봉이 높다며 라고 하는 순간부터 일단 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예를 들면 버티컬을 이제 시도할 수 있는 장벽이 정말 많이 낮아졌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만약에 우리가 버티컬을 한번 한다 그러면 저쪽 개발팀한테 얘기해서 페이지 하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럼 또 이제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일단 페이지가 이만큼 크게 열리니까 거기에 이미 콘텐츠를 한 20개, 30개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럼 혼자 그건 다 못 하겠고 그럼 이거 버티컬 하나 하려면 또 회사 내에서 또 승인을 사장님까지 받아야 되나 국장한테 받아야 되나 왜냐면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부담스럽고 그럼 하지 말지 뭐. 근데 이거를 깨졌던 게 사실은 뉴스레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사마다 사실상 버티컬 미디어를 뉴스레터로 만들고 있는 게 그죠? 언론사당 한 서너 개씩은 거의 디폴트로 좀 가지고 있는 두세 개, 서너 개 이 정도로 좀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주는 플랫폼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참관할 수 있고 하는 것들. 이렇게 유틸리티 컨텐츠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저널리즘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최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각각 사실은 이렇게 저널리즘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든 집단의 동일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의를 사실은 만든다는 게 어렵다는 걸 다 사실은 압니다. 그래서 저널리즘 연구는 다들 안 하죠.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일단 돈도 안 되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바비 젤리저라는 언론학자는 이거는 해석 커뮤니티가 따로 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그 다음에 기자가 생각하는 정의와 또 언론사의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저널리즘의 정의가 다 다르고 다른 미션들을 얘기하고 있다. 차라리 그냥 정의를 쪼개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교범처럼 가지고 있는 톰 로젠스틸 케이스 얘 얘기를
뭐 대충 준용을 하게 되면 결국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것들을 붙이든 안 붙이든 사실 이게 이 저널리즘 정의가 사회학하고 붙을 때와 정치학하고 붙을 때 저널리즘의 정의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저널리즘의 정의를 정치학하고 붙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게 이제 옛날에 리프만부터 왔던 약간의 좀 전통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있다는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얘기가 되거나 하는 건 뭐 셔슨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로젠스키까지 오는 건 결국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의 시민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로서 혹은 진실로서 돕는 것, 그것을 보통은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잃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돕는 것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빙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이 서빙의 문제, 이렇게 돕는 헬프의 문제를 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민주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합리적 혹은 건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걔네들한테 강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 쪽으로 오지 않으면 너는 모르는 것이야 라는 거고, 나는 니네들이 알기 위해서 계속 이 정보를 당신한테 일방적으로 좀 던져줘야 돼 라는 쪽으로 가는 거면, 지금은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건 이 뭐 BBC 이 양반도 하는 얘기가, 얘는 이제 뭐 별명이 진짜 팩트맨이라고 하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쓰는 뭐 하는 양반인데, 결국은 이 우리가 저널리스트로서 하는 건 저 시민들이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서 그 사람들을 사실은 보좌해 주는 것들인 거죠. 도와주는 것들인 거고.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던져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관점들도 던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피니언과 팩트는 사실은 늘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그래서 진짜 시민들을 돕는 관점을 저널리즘이라고 사실은 바라보는 것과, 그 돕는 것이라는 단어를 빼기 시작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뭐 유틸리티한 컨텐츠들, 유용한 컨텐츠들은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그 공동체에서 예를 들면 뭐 아주 작은 사소한 선택들에 다 당면하게 되는데, 그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 작은 것들, 우리는 모든 정치적인 의사결정만 해가 뭐 무조건 투표만 하도록 투표율만 높이는 게 우리의 저널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다른 삶의 영역들은 우리가 다룰 게 아니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거를 그 영역들을 좀 낮춰보게 되는 문화들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